오늘 증거는 말한다는 12년째 미제로 남아있는 부산 중소기업 사장 부부 실종 사건을 다룹니다. 지난 2007년 4월 50대 부부 최나귤 씨와 이 조영숙 씨가 홀연 사라집니다. 남편은 사업이 궤도에 올랐고 이 아내는 수술을 받은 직후 가출할 이유가 없는 상황에서 경찰은 납치로 보고 이 수사를 시작했는데 유일한 단서는 이들이 살던 아파트 화단에서 발견된 이 남편의 휴대전화였습니다. 수사의 진척이었던 실종 8일째 이 경찰이 들고 있던 남편의 휴대전화가 갑자기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함께 실종된 아내, 남편을 바꿔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전화는 금방 끊어졌지만 이후 며칠 간격으로 아내 조 씨의 연락은 계속됐습니다. 짧은 문자를 남기는가 하면요. 아들들에겐 전화를 해놓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끊어버리는 식이었는데요. 휴대전화 발신지는 울산, 경주, 대구 등으로 마구 옮겨져서 경찰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경찰의 남편의 승용차가 경주에서 발견이 됩니다. 남편은 온데간데 없는 상태. 이상한 건 이 차에서 이 지문이 싹 지워져 있었다는 겁니다. 경찰은 과연 용의자를 특정할 수 있었을까요? 이 증거는 말한다에서 함께 추적해 보시죠. 네, 이윤우 취재팀장이 설명해준 대로 이 실종 사건과 관련된 증거들이 속속 나왔습니다. 이 증거들을 토대로 사건의 실마리를 풀어보겠습니다. 이 부부가 실종됐던 그날로 가보겠습니다. 이 변호사님, 그러니까 두 사람 모두 집을 나가서 돌아오지 못했다는 거네요. 예, 2007년 4월 19일 날 같은 날인데요. 남편은 1시 59분에 통화 후 외출하고 나서 집에 돌아오지 않은 거고요. 네. 아내는 8시 19분, 좀 시간이 떨어져 있죠. 네. 통화 후 외출하고 이제 집에 돌아오지 않으셨어요. 근데 이 두 분이 그럼 왜 통화를 누구랑 했을까? 그리고 외출을 왜 했을까? 이것도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사건을 다시 이제 수사를 하면서 밝혀진 사실이 1시 59분에 이 남편은 누구랑 통화를 했냐면 동업자가 있었나 봐요. 네. 동업자랑 통화를 했는데 이제 동업자를 조사를 했겠죠. 그랬더니 동업자가 뭐라고 하냐면 통화한 내용이 그 최 사장 남편이 전화를 해가지고 서류를 전달해 달라 그랬다. 네. 그래서 번화가에서 만나서 차 안에서 그냥 서류를 건네줬다. 그리고 나는 그냥 헤어졌고 그 이후의 상황은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후에 이제 같은 날 오후 7시 46분쯤에 네. 다시 그 남편이 동업자에게 전화를 했대요. 생산기계를 점검하고 회계장부를 이번에는 왜 남편이 자기가 직접 전달하지 않는지 그러게요. 모르겠는데 전화를 해서 아내에게 최 사장 그 남편이 자기 아내에게 회계장부를 전달해 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진술은 모두 동업자의 진술인데요. 그래서 이 동업자는 8시 19분에 그 남편의 지시대로 네. 동업자가 남편의 아내인 조 씨에게 전화를 걸어서 사장님께서 회계장부를 전달해 달라고 했으니 공장에 오셔라라고 말을 했대요. 네. 그러니까 저녁을 준비하던 아내는 남편이 아까 1시 59분에 나가는데 네. 이제 동업자가 얘기를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저녁 준비하다가 옷 갈아입고 이 공장을 간 거예요. 공장을 갔는데 이 오후 9시쯤에 공장에 도착했더니 동업자 얘기로는 이제 두 사람 다 마지막으로 본 사람 동업자인 것 같죠. 회계장부 전달하고 공장에 들어왔는데 그 다음에 모르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조 씨는 사라졌다고 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부 외출의 공통점이 이 서류와 동업자입니다. 그러니까 수사를 하는 경찰 입장에서도 이 동업자를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볼 것 같은데요. 동업자를 유력하게 보는 이유는 마지막에 그 최 씨 부부하고 조영숙 씨하고 최 씨죠. 두 분이 없어진 게 만난 날이 같은 날이지만 만난 사람은 누구다. 마지막에 동업자란 말이에요. 근데 동업자를 수사를 당연히 하는 거죠. 용의자로 봐가지고 수사를 하는데 그 동업자가 하는 말은 그런 거예요. 최 사장을 만났을 때 불안하거나 초조해하는 모습은 없었고 두 사람 다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 그러니까 평범한 얘기를 한 거예요. 마지막 목격자가 동업자인데. 네. 그리고 만난 이후에 그 동업자 최 씨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만약에 만났을 때 최 씨를 살해했다고 그러면 전화할 리가 없는데 그 후에 전화가 왔어요. 네. 왔기 때문에 5시 55분에 전화 통화한 거를 확인해 보니까 네. 실제적으로 전화 통화 내역상에 5시 59분인가요? 55분에 통화한 게 나와요. 그러면 경찰이 볼 때는 그러면은 그 시간까지는 사람이 살아있다고 보는 거기 때문에 네. 일단은 그 동업자에 대해서 알리바이 현장에 없었구나. 시종돼. 그렇기 때문에 알리바이가 성립됐다고 보고 일단은 사건에서 배제를 한 거죠. 동업자에게는 알리바이가 있었군요. 일단은 만들어진 거죠, 알리바이가. 그런데 가족들은 단순 실종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종 신고를 했는데
그날 첫 번째 증거가 발견됐다면서요? 맞습니다. 팀장님 얘기한 것처럼 이 동업자 얘기가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 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전화가 왔었다. 그러니까 네. 기다려봤지 않았겠어요. 그랬는데 나타나지 않으니까 단순 가출을 할 리가 없다라고 하면서 실제 5일째, 그러니까 이제 없어진 지 5일째 만에 신고를 하게 돼요. 사실 좀 늦었죠. 근데 이날 휴대전화가 발견이 됩니다. 그 사장 최 씨의 휴대전화였는데요. 네. 그래서 발견된 장소가 어디냐면 이 사장 최 씨가 사는 그 아파트 화단, 여기서 발견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둘 중에 하나잖아요. 최 씨가 거기 흘렸거나 아니면 뭐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거기서 그것이 떨어졌거나 아니면 나중에 거기다 갖다 놨거나 뭐 이런 것이겠죠. 네, 사실 휴대전화를 발견했으면 사실 휴대전화 하나만 봐도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담겨 있을 것 같은데 이윤우 팀장, 그런데 전화벨이 울렸다면서요? 네, 누구의 그렇습니다. 전화였어요? 이 실종 신고 나흘 뒤였는데요. 바로 발신자는 실종된 아내 조 씨였습니다. 아내요? 네, 그렇습니다. 이 남편의 전화를 당시에 경찰이 가지고 있었는데 이 발신자가 이 아내로 된 발신지에서 전화가 와서 되게 힘없는 목소리로 이 남편을 바꿔달라고 말했다는 네. 겁니다. 이 경찰이 이제 신분을 밝히자 금방 이제 끊었고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 얼마 뒤 계속 전화가 오기 시작하는데요. 뭐 대상은 뭐 가족, 네. 친구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 씨의 친구도 이 발신자가 이 조 씨로 된 이 실종된 아내 조 씨로 된 전화를 받았는데 뭐 나는 부처님과 함께 할 거니까 우리 아이들을 잘 부탁한다 이런 말만 남기고 전화를 끊었고요. 이후 또 계속됩니다. 이 남편에게 뭐 당신 마음대로 해라 하세요. 뭐 이런 문자를 보내는가 하면요. 이 두 아들들에게도 이 차례로 전화를 해서 근데 이때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끊었다고 해요. 이 가운데 이 동안 이 발신지는 울산, 경주, 대구 등으로 계속 옮겨졌습니다. 네, 그런데 아내의 전화가 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사실 친하지 않은 동창에게 전화를 해서 자녀 부탁을 하고 또 막상 자녀들에게 전화했을 때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좀 이 부분이 이상한데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사라진 아내가 먼저 사라진 남편에게 이제 전화를 건 걸 보면 아내는 그럼 이제 살아있는 게 아닌가? 네. 그리고 남편이 살아있다고 생각하니까 전화를 건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리고 두 사람 모두 살아있을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겠다. 아니면 최소한 아내는 살아있을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근데 또 더 이상한 거는 좀 전에 우리 앵커께서 네. 말씀하신 것처럼 친하지 않은 친구한테 그러게요. 전화를 한 건 좀 이상하죠. 그리고 아주 친한, 그리고 제일 걱정이 될 부부가 같이 이렇게 돼 있거나 아니면 최소한 엄마가 자기는 나와 있는 상태면 누가 걱정이 되겠어요? 애들이 걱정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애들한테 전화는 각각 했대요. 근데 왜 그럼 애들하고 통화를 안 할까? 아니면 한마디라도 할 수 있잖아요. 네. 뭐 진짜 부처님한테 가는 거면 엄마 부처님한테 가야겠다라고 말을 하든가. 근데 한마디도 말을 안 했다. 그런데 친하지 않은 친구한테 전화해서 말을 했다. 그러면 이게 정말 살아있는 건지 아니면 뭔가 다른 사람이 전화를 했거나 다른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 건지 이제 좀 더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내의 미스터리한 이 전화, 경찰도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기지국 수사는 할 수 없는 건가요, 팀장님? 기지국 수사를 합니다. 휴대폰을 켜 있으면 기지국이 나오거든요. 네. 뭐 서울시내 같은 경우는 50m, 100m, 지방은 1km 될 수 있는데 기지국 수사는 가능한데 휴대폰이 켜 있을 때, 그러니까 그 통화를 한 다음에 휴대폰을 끄게 되면은 예의라는 기지국에서 끄게 되면은 예의라는 기지국이 나오고 꺼버리면은 딴 데 옮겨도 추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휴대폰을 켤 때만 나오기 때문에 이 사람이 통화를 한 다음에 꺼버리면 딴 데 가버리면은 위치가 안 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뭐 17일간 했다고 했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실제적으로 추적하기가 매우 난감한 상황이죠. 아까 앵커분이 말씀하셨지만 네. 울산, 경주, 대구 왔다 갔다 하니까 특정인 지역이 안 나오기 때문에 좀 사건을 그 위치 추적하기가 아니면은 소재 추적하기가 매우 힘들었던 거죠. 네, 그렇게 속절없이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그 사이 경찰은 시민의 제보를 기다리면서 이 부부의 사진이 실린 앞서 보신 것처럼 전단지를 제작해서 배포했는데요. 지금 보시는 사진입니다. 사실 사건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추가 제보가 올 것을 기대하면서 저희도 역시 조심스럽게 공개했습니다. 변호사님, 당시에도 추가 증거가 나왔었죠. 예, 맞습니다. 이제 실종 11일째였는데요. 경주에서 최 사장의 승용차가 발견이 됩니다. 네. 경주 박물관 주차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승용차가 발견이 되니까 당연히 그 안에 지문을 이제 확보를 하려고 했죠. 네. 그런데 차를 깨끗하게 닦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지문은 확보를 하든지 그다음에 단서를 찾는 데는 일단은 실패했습니다. 아니, 이윤우 팀장, 그러니까 지문이 없는 차량이 발견됐다. 그렇다면은 누군가 일부러 지문을 지운 것이 흔적이 있었다 그런 겁니까?
그렇습니다. 보통 차를 생각하면 뭐 손으로 이것저것 조작도 많이 하고 사람 손도 많이 닿아서 지문이 남을 가능성이 아주 높은데요. 이 지문이 싹 지워져 있었다는 거고요. 누군가 개입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이 최 사장의 이 남편의 자동차는 경주에서 발견됐지만 이 아내의 또 마지막 통화 발신지는 대구였어요. 그래서 이 부부 행적이 완전히 갈라진 거예요. 최 사장은 경주에서 실종이 됐고 이 아내는 이 대구에서 실종된 것처럼 보이는데 이 경찰이 가장 혼란스러웠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 아닐까 짐작이 되는데 왜냐하면 이 부부를 한 세트로 쫓아도 이 찾기 어려운 이 상황에서 이렇게 각자 행적이 갈라지고 각자 이렇게 행방이 묘연하니까 이 부분에서 가장 혼란스러웠던 거죠. 네,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도 이 부부의 마지막 행적을 하나하나 추적해 나아갔습니다. 팀장님, 그러니까 남편 최 사장은 경주에 왜 간 겁니까? 간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토지 개발할 때 경주에서 그 개발 이사가 그 최 사장한테 투자 제의를 했어요. 여기서 앞으로 부흥이 되니까 투자를 해라 해가지고 한 3억 정도를 투자를 했는데 이 개발이 안 되고 지지부지 늦어지니까 아마 만나는 것 같아요. 개발해서 만나가지고 언쟁을 하다가 언쟁도 하고 뭐 멱살 잡고 싸움했던 사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럼 경찰에서 볼 때는 그러면은 언쟁도 했고 돈도 3억을 투자하고 했고 싸움도 했다고 한다면 가장 유력한 용의자가 아니냐 해가지고 그 투자 개발 이사를 소환해가 조사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그 개발 이사 같은 경우에는 아내분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하지만 알리바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알리바이가 현장 그 알리바이 보니까 너무 명백한 거예요. 범행이 있을 때 현장에 없는 나타나기 때문에 알리바이가 확실하기 때문에 또 이분도 용의자에서 배제시킬 수밖에 없었다 보시면 됩니다. 네, 사실 이 사건이 미스터리한데 하나하나 실타래가 풀리는 부분이 없습니다. 이윤우 팀장. 그런데 경찰서로 익명의 편지 한 통이 왔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경찰서에 뭔가 이상한 익명의 편지 한 통이 도착을 하는데요. 바로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최 사장의 이 자동차가 마지막으로 발견된 경주 쪽으로 한번 조사해보라고 권유를 하는 내용이었는데요. 아예 수사 지점을 특정을 해줍니다. 구체적으로. 이 자동차가 발견된 곳 반경 1km 내외 지점을 샅샅이 수색하면 이 최 사장의 시신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바로 이런 내용을 편지에 쓴 겁니다. 수사 내용을 어찌 보면 이 속속들이 알고 있는 편지인데 팀장님 이럴 때는 가능성이 두 배인 것 같습니다. 뭔가 이렇게 범인이 일부러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서 아니면 실제로 뭔가 알고 있는 사람 어떤 경우였을까요? 두 가지가 왔습니다. 제가 이제 현직에 있을 때에도 제보를 투사를 했는 적이 있어요. 투사에 잡은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경찰이 볼 때에는 익명의 편지가 왔는데 본인이 숨긴 거죠. 편지가 왔는데 이게 수사의 초점을 흐리기 위해서 수사의 방향을 흐트러놓기 위해서 보낸 거냐 아니면 실제적으로 제보를 하기 위해서 한 거냐고 봤는데 실제 이거 보는 수사의 내용을 봐서는 뭐 아는 사람이 그러니까 수사의 신척사항을 아는 사람이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 싶으니까 수사의 초점을 흐리기 위해서 한 걸 보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또 뭐 최 사장 동업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분이 이제 아마 그 TV 프로에 출연해가지고 경주 쪽을 파봐라. 경주 쪽으로 자꾸만 또 돌린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범행 장소와 반대되는 부분을 할 확률이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저 투서를 보게 되면은 의도적으로 경찰이 수사하는 방향을 다른 길로 가거나 흐트러놓기 위해서 보내는 것 같아요. 네, 역시 경찰도 동업자에 대한 의심은 남아 있었지만 사건의 실마리가 풀리지 않은 채 그렇게 5년이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다시 재수사에 착수를 하게 됐는데 좀 진전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이게 동기나 가능성, 기회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제 동업자면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얽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가능성, 기회도 보면 이 부부가 가장 마지막으로 만났던 사람은 이 동업자예요. 근데 사실 거기서 이제 이 사람이 배제된 거는 그 내연녀가, 동업자의 내연녀가 부재 증명을 해준 거예요. 알리바이를 입증해 준 거예요. 그 오후 내내 이 두 사람이 부부가 실종된 오후 내내 이 내연녀가 이 동업자와 계속 같이 있었다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 계속 그 휴대전화가 그 아파트에서 발견된 거, 하단에서 발견된 거, 그 다음에 그 아내가 남편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면서 뭐 부처님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종교를 알고 있다든가 아니면 경주라는 그 사업 투자 상황을 알고 있다든가 이런 게 또 계속 의심쩍었겠죠. 근데 그 부재 증명, 알리바이를 증명해줬던 내연녀가 그날 실종 당일날 계속 같이 있었다고 했는데 동업자랑 이 실종자들이 살던 아파트 동업자랑 이 최 사장이 전화 통화를 하기 전에 거기서 그 아파트 근처에서 통화한 게 확인이 된 거예요. 그럼 이제 의심이 시작되는 거죠. 새로운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여성 아파트 단지에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왜 거기 있었다고 진술을 한 겁니까?
그거는 원래는 같이 있다가 사실은 최 사장이 나갔다 오면서 동업자가 나갔다 오면서 최 사장이 전화를 갖고 왔다는 거예요. 네. 그러더니 이 동업자가 시킨 거죠, 내연녀한테. 그 최 사장이 사는 아파트 단지에 가가지고 이 최 사장의 전화로 동업자 나에게 전화를 걸어라 이렇게 시켰다. 이렇게 털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동업자가 자기에게 시켜가지고 그렇게 거짓을 말했다라고 얘기하니까 동업자의 알리바이가 깨진 거죠. 네, 그러니까 이 동업자의 협박에 못 이겨서 그렇게 진술을 했다 언급을 한 건데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이 증거를 잡아서 이 수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동업자의 행방부터 추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경찰이 동업자를 이제 잡아서 조사를 시작을 했는데요. 이제 당연히 동업자는 이런 반응이었죠. 이미 끝난 걸 왜 또 조사하냐 네. 이런 반응이었는데요. 경찰이 그렇게 떳떳하면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한번 받아봐라라고 해서 동업자도 좋다는 반응을 보여서 이제 이 탐지기 조사를 받기로 한 당일이었어요. 이제 경찰이 모든 준비를 해놓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드디어 사건이 해결이 되는 것인가 이러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동업자가 이 조사에 나오지 않고 잠적을 합니다. 그리고 이틀 뒤 이 경남 거제 주차장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됩니다. 유력한 용의자가 숨지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 부부가 발견되지 않았더라도 재판에 갈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제가 이제 알리바이가 입증이 돼서 제일 마지막으로 만났거나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어서 동기도 이제 의심스럽고 사건 진행 상황도 잘 알고 있고 이 가족들에 대한 정보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 의심을 했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알리바이가 이제 깨지는 거죠. 내연녀가 계속 알리바이를 입증해 줬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연녀가 다른 얘기를 하기 시작하고 오히려 자신을 협박해서 자기가 전화를 걸고 이런 없는 걸 이제 그런 행위를 했었다라고 이제 불리한 진술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까 동기 얘기도 했는데 그 실종된 사람 최 사장이 동업자가 가지고 있던 회사 지분을 40% 정도를 사들였대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경제적 이해관계가 더 얽히게 된 거죠. 그냥 동업자가 아니라. 근데 최 사장 실종 이후에 동업자가 위임을 받은 것처럼 꾸며서 그 지분의 일부를 팔아치우고 2억 원을 챙긴 거예요. 그러니까 동기도 이제 생긴 거죠. 그러니까 좀 더 수사가 진행됐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시신에 대해서도 이 동업자의 휴대전화라든가 이런 걸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동선도 파악하고 차량을 갖고 다녔으면 그런 것도 파악하면서 좀 더 여러 가지로 객관적인 수사 상황 그리고 내연녀도 다른 얘기도 더 했을 수도 있겠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졌을 수도 있는데 이제 사망을 하니까 이 사람이 범인이라 하더라도 공소권 없음이 되니까 이제 사건이 중단된 거죠. 12년 전 사라진 부부는 여전히 행방불명 상태입니다. 가장 유력한 용의자도 숨졌죠. 다시는 이런 일 바라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실종 사건의 증거를 추적해 봤습니다. 저희는 60초 후 돌아오겠습니다.